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2일 오전 7시 19분이고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BTC 테더 차트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했었던 채널의 하단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강하게 돌파되었던 이 자리가 결국 하방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고, 오늘 오전에 또 돌파 시도를 했는데 9시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좀 막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빼고는 지금 다 알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알트들을 다 정리했고요. 물론 이제 CME 차트가 29,000달러 레벨이 있어가지고 29,000달러면 여기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갭 상승하게 되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휩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걸 주말까지 지켜보고 월요일에 정리를 해야 되나, 갭상승 보고 다음 상황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제법 큰 손실 보고 손절이 나간 상황이고요. 나머지 알트들은 본절 구간이나 아니면 익절 구간에 약간 손해보고 판 알트도 있긴 한데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평단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200주 EMA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생각이니까.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면, 결국 지금 디파이 풀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디파이 풀들이 위험하다. 디파이 풀들이 위험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총 100위권 이내 알트들 중 시총 100위권 이내 알트들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디파이 관련 알트들이죠. 시총 규모로 보면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알트코인 시총 중에서 거의, 제가 정확히 이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시총을 60%에서 70%, 전체 알트 시총 중에 말씀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아니고요. 전체 알트 시총 중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가 디파이 관련 코인이지 않을까. 거기에 ERC20 관련 코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95%가 ERC20이나 디파이 관련 코인들까지 싹 다 합치면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거의 시총 규모로 따지면 80%, 90% 가까이가 그냥 이더리움 관련 또는 디파이 관련 알트들인데, 이게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죠, 요거. 스테이킹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나 사태 보면서 이거 스테이킹 했다가는 이게 X 되겠다. 스테이킹 했다가는 좆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알트들 중에 스테이킹 물량은 이제 좀 락업된 물량으로서 좀 취급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락업된 물량으로서. 그래서 혹자는 이제 지금
이더리움 2.0 대규모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시장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었던 것 같죠. 이더리움 2.0이 POS로 전환되고 이게 호재일까라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스테이킹된 알트코인들이 이제 전부 다 덱스에서 일반 거래소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잠재적인 이제 매도 압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락업된 물량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이더리움을 예를 들게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보다 가격이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플러스 프리미엄이. 근데 그 플러스 프리미엄 붙던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덱스에서 ST 이더를 다른 코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스왑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왑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일반 거래소로 나올 확률도 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코인으로 바뀌어져서 스왑돼서 일반 거래소로 설사 나오더라도 그 코인들은 여전히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디파이 풀들이 어쨌든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 혹은 이자 메리트를 이용해서 고객 예치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재투자를 하거든요. 또 다른 디파이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또 다른 디파이 풀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랜딩 디파이 풀, 랜딩 풀을 만들어서 또 고객들한테 랜딩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풀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랜딩과 스테이킹과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 과정에 이제 각 코인들마다 동일한 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이런 거 풍차 돌리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았죠. 풍차 돌리기. 그 가격 갭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 가격, 그 다음에 스테이킹 가격, 그 다음에 일반 거래소 가격.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메리트가, 이 구조가 깨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킹된 물량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빠져나가는 물량은 대출 수요가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고요. 덱스 내에서 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 자체도 적어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디파이 풀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이제 은행인데 은행이 이제 망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은행이 이제 점점점 망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알트들은 이제 사실상 스테이킹된 알트들은 전부 다 락업 물량으로 치부되던 상황에서 그 스테이킹된 알트들도 전부 다 또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도미넌스 상승이 이게 조금 재밌습니다. 최근에 비트 도미넌스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을 했느냐. 이제 그동안의 비트 도미넌스 상승은 언제 일어났죠?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죠. 첫 번째는 비트 흡성.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시장의 하락. 시장이 하락되면 비트코인보다는 일반 알트코인들의 하락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해당되는 내용 있나요? 없지 않나요? 뭐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일으킬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한 구간은 없죠. 없잖아요. 끼케야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해봐야 이거 뭐 몇 프로 상승 되지도 않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해봐야 기껏해 한 10%인데 기껏해 한 10, 하루 만에 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결국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스테이킹된 디파이 풀의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수세보다는 그동안 이제 디파이 풀에 잠들고 있었던 알트들이 지금 락업 기간이 딱 해제될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보통 이제 21일 정도의 락업 기간을 가지고 있는 디파이 풀들이 많습니다. 21일 정도에. 루나 사태 이후에 지금 딱 21일 정도가 한 달 정도가 흘렀어요. 한 달 정도가.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구간과 딱 맞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이제 오스모시스 풀에 있었던 디파이 풀들 한 페어 하나 빼고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원하고 주얼 이 페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뭐 비영구적 손실은 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지만 워낙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뭐 제 기준으로는 크게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미래 보고 계속해서 그냥 존버치면서 수량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스모시스 풀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오스모 UST하고 오스모 루나 UST 페어는 저는 이제 영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게다가 이제 그 페어들은 전부 다 2주간의 락업 기간, 21일 동안의 락업 기간이 걸린 알트들이다 보니까 뭐 제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그냥 뭐 영원이 됐어요. 쉽게 말해 영원이 됐습니다. 지금. 심지어 루나2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지급 대상이 아닌 건지 관심도 없긴 하지만. 앵커 프로토콜에 해치된 UST에 대해서는 루나2 들어왔더라고요. 테라 지갑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수익률 대비 오스모시스 그 세 개 페어 있잖아요. 루나 UST, 오스모 UST, 오스모 루나 이 세 개 페어에서 발생된 손실이 그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건 영원이 됐습니다. 영원이.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UST 예치한 것은 한 50% 정도 건져가지고 거기서 한 3, 4억 정도 손실 났고요. 5월 초에. 그래서 이제 뭐 그 꼴을 보니까 뭐 디파이를 돌리고 싶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싹 다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이제 페어들은 다 정리하고 저는 그냥 오스모시스엔 딱 페어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어 하나 유지하고 있어요. 그 아카시 네트워크라고 AKT하고 오스모 그 다음에 이제 오스모 스테이킹 요거 딱 오스모는 이제 스테이킹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고점 대비 열토막이 났죠. 근데 저는 이제 오스모시스에서 디파이를 시작했던 게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이면 벌써 뭐 6개월, 7개월 가까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는 초기에 그 진입 가격 자체가 워낙 저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저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점대. 제가 뭐 오스모 들어갔던 가격대가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였거든요.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였는데 최대 1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매매를 거의 그냥 대충 했죠. 1월 이후로는 그냥 현물 매매를 그냥 거의 안 했죠. 왜냐면 디파이프에서 따박따박 이자 나오니까 앵커 프로토콜하고 오스모시스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달 이자가 그냥 몇만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그냥 이거 뭐하러 그냥 하락장인데 위험 감수하며 트레이딩을 하느냐 뭐 이거였죠. 그리고 워낙 초기 진입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게 설사 가격 하락이 오더라도 이자는 어쨌든 계속 나올 거고 개수는 또 늘어나니까 그냥 계속해서 개수 늘릴 기회로 삼자. 뭐 이자 나오는 거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또 오스모 수량 늘리고 또 재투자해서 오스모 수량 늘리고 원도 그랬거든요. 원도 이제 초기 진입 가격 자체는 이제 원 같은 경우에 조금 높았어요. 제가 지금 평단이 원 같은 경우에 0.16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원이 0.04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12월부터 돌렸으니까 가격은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 계속 나고 있지만 수량은 계속 늘어가고 언젠가는 또 오를 코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원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주얼 페어도. 이제 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마 2000 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것도 거의 12월부터 돌렸으니까 6개월 정도 돌린 상황에서 4월 달에 다 정리를 했나? 4월에 다 정리했구나. 니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락업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디파이풀 락업이 걸려 있는 알트들이 루나 사태 이후로 지금 락업 기간이 딱 해제될 시기가 한 2주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입니다. 2주 전부터. 저만 해도 그래요. 저 오스모시스에 있는 다른 페어들은 다 정리하고 딱 요거 하나 남겨놨어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후오비하고 쿠코인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카시 네트워크는 언젠가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웹3 중에서는 가장 톱10이 높은 코인이거든요. 아카시 네트워크가.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작년에 이미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고, 뭐 오스모는 그래도 아톰이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 풀 중에서는 가장 높은 TVL을 자랑하고 있는 풀이니까. 그리고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운영되던 풀이었거든요. 뭐 과도하게 막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몇만 프로의 막 이자를 주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전부 다 이자 관련 코인들 덤핑시키는 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페어 쌍들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루나 UST, 오스모 UST, 오스모 아톰, 오스모 루나 뭐 이렇게 묶인 페어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듣보잡 코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장기 투자하면 이거 분명히 큰 수익 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게다가 21일간의 락업 기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버텼거든요.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4시간 봉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알트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 대비 올라갔어요. 떨어지기 시작한 건 최근 며칠이거든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 실제로 빨간불 많이 켜졌고 많은 상승률 기록했죠. 근데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왜 이더리움은 가격을 올리지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뭐 별다른 악재 없는데 결국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전부 다 뱅크런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뱅크런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각각의 프로토콜 알트들이 점점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전부 다 시장에 나와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도 이제 니어를 아침에 손절을 했는데 계속 이제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받아내긴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 니어도 이제 스테이킹 니어의 메리트가 점점점 이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데 제가 뭐 저점에 지금 손절한 것일 수도 있죠.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스테이킹된 이더리움과 실물 이더리움 사이의 가격의 언밸런싱, 디패깅 자체가 그냥 이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 다른 디파이 관련 코인들로 이렇게 다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21일간의 락업 기간이 즉 한 달 정도의 루나 사태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매도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고 흡성 대폭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락장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장이었잖아요. 횡보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은 되게 좀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좀 지금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쉽게 말하면 디파이 풀의 락업된 물량들이 시장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제 락업이 될 것인가, 제 스테이킹이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했을 때 저도 안 하는데 저도 다 정리하고 이거 딱 하나 하고 그냥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기로 했어요. 그냥 디파이 풀에서 그냥 편하게 돈 먹어보자라는 안일함이 뭐 저한테 큰 이제 손실을 끼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그냥 트레이딩 할 생각이에요. 요건 그냥 뭐 몇 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그냥 계속해서 묵혀둘 생각입니다. 얘하고 원하고 이렇게 두 개는 뭐 몇 년이 됐든 그냥 묵힐 생각이 개수는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상폐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제 덱스에서 주로 거래되던 코인이었는데 중앙화된 거래소로 상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모도 마찬가지죠. 결국 저는 오스모도 어느 순간에는 뭐 바이낸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뭐 이게 그냥 허접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저는 원도 어느 순간에는 국내 거래소 원화 상장된다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오스모 같은 경우는 이미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져 있죠. 오스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스모 충분히 언젠가는 업비트에 상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원 코인 중에 업비트로 넘어가는 코인들 많죠. 중간 단계로 코인원에서 어느 정도 시세 만든 다음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오스모를 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카시 네트워크를 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몇 년 존버 칠 겁니다. 몇 년 존버 칠 거고 뭐 수익률을 저는 뭐 얘는 뭐 단순히 뭐 50% 100%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1000% 1000% 보고 그냥 존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쉽게 팔 생각도 없고요. 뭐 니어도 그렇죠. 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니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손절이 나가긴 했는데 니어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팔 생각 없다. 좀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난 4월에 워낙 가격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전고점 돌파하는 가격대가 나와가지고 다 팔았죠. 그때는.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 다시 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 레프 파이낸스에 스테이킹 한번 맡겨보려고, 디파이 한번 돌려보려고 계속 저가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7,000원대부터 저가 매수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아침에 손절을 쳤습니다. 손절을 쳤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기본적으로 스테이킹된 자꾸 니어가 나오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덱스에서 전부 다 지금 다른 코인들로 스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이 이루어지든 어쨌든 대부분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을 하겠죠. 뭐 USDC로 많이들 스왑을 하겠죠. USDC로 뭐를 ST더를 UST로 스왑을 하겠죠. 현금화 뭐 하는 사람이라면 UST가 아니라 USDC로 아니면 뭐 다른 코인으로 이렇게 뭐 스왑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ST이더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 사이의 디페깅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좀 알트들은 힘들 것 같다. 이게 단순히 이더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토콜도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게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뱅크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디파이가 이게 망조가 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결국 이게 또 USDC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이게 USDC는 지금 디파이 하려고 디파이 풀을 작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뭐 서클사나 USDC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에 그거거든요. 근데 남이 하는 건 싫다 이거죠. 남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건 싫다 이거죠. 그래서 루나부터 작살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들어갔다라고 해야 될지. 근데 여전히 좀 뭐 또 샘 뱅크먼하고 알라메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그 루나 공격할 때도 그렇고 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웨이브도 이제 디파이 풀인데 덱스 있고 대출 프로토콜 있고 뭐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웨이브 내가 숏 칠 거다. 웨이브 숏 칠 거다라고. 알라메다 애들이.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알라메다 애들이 그 ST이더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트 대장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 말도 못하죠. 도미넌스 떨어지는 거 말도 못하게 지금 도미넌스 장기 추세가 뚫렸어요. 지금 이더리움이 거의 4년 동안 유지되었던 도미넌스 장기 추세가 뚫렸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겠다. 물론 이게 뭐 킹꼬리로 말아 올려서 힙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진짜 알트 코인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결국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했는가에 대한 제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디파이 풀들이 심상치가 않다. 저는 이건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어차피 뭐 락업 해제하는데 21일이나 걸려가지고 뭐 안 그러면 이제 오스모 숏을 쳐야 되는데 오스모 숏을 칠 수 있는 뭐 마진 거래소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고 얘네는 그냥 저는 계속 안고 갈 생각입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몇 년 전부 칠 거고 저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100% 200%에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제 진입가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 가격 대비 2배 3배나 뭐 이렇게 팔 생각 없어요. 저는 10배 100배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전부 칠 거예요. 뭐 상패되거나 10배 100배 먹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N은 AKT 오스모하고 오스모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는 거 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오스모시스에서 지금 수억 원의 손실이 났으니까 뭐 앵커 프로토콜까지 합치면 거의 11억, 12억 가까이 손실 났거든요. 최고점 대비 11억에서 12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이걸 뭐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고점 대비, 고점 수익률 대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심상치가 않고, 차라리 이게 흡성대법으로 올라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면 결국 추세가 꺾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세가 꺾일 때 알트코인들이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흡성대법으로 올라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여드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채널 돌파 이루어졌죠. 상단 돌파하고 지지 리테스트하고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기울기의 상승 추세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꺾이더라도 이게 또 지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채널 하단까지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뚫리더라도 여기에서 지지받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 당장 이번 주에 여기 뚫리고 하단 뚫리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섀도우 도미넌스 차트 자체도. 그리고 정고점 돌파했죠. 여기가 사실상 정고점이라고 봐야 되죠. 얘는 USDC 도미넌스고요. 정고점 돌파했죠. 그래서 평행채널 다 지워놨는데 모양 자체도 되게 좋은 모양으로 정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결국엔 뭐 여러가지 모양으로 볼 수 있었던 차트였는데 결국엔 이 모양이었던 거고요. 최소 상승 가격은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요.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의 USDC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 상승을 지금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아니 비트코인은 뭐 얼마 하락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뭐라고요? 디파이 폴들에서 USDC의 상승률 더 가파르죠. USDC라고 할게요. 결국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설사 USDC와 UST로 바뀐 알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거래소로 전부 다 넘어와서 지금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관심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엔 다 필요 없고 이제 이게 개선이 되려면 비트가 올라주면 되죠. 비트가 올라주면 되는데 비트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뭐 며칠 6월 6일부터 해가지고 6월 12일인가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USDC 도미넌스가.
근데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횡보했고요. 비트코인이 횡보하는데 이 정도로 알트코인들, USDC, USDT, 스테이블 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답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USDC, USDT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디파이 풀에서, 특히나 디파이 풀에서 이들을 포함해서 각각의 디파이 프로토콜의 알트들이, 그건 니오도 마찬가지죠. 니오가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USDC와 USDT로 스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으로 넘어와서 현금화되고 다시 뭐 재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혹은 다른 코인으로 스왑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현금화돼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좀 장기 프레임에서 볼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깨졌고 단기 지금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저항받는 무빙이거든요. 좀 장기 프레임에서 차트를 조금 봐야 된다. 다시 저점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 깨지면 충분히 가격 하락이 최대 뭐 여기 레벨 얼마인가요? 그러면 24,000달러네요. 24,000달러 레벨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아직 뚫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쌍봉이잖아요. 사실상 쌍봉 형태인데 24,000달러까지 뚫리게 되네요. 근데 제가 이제 3주 전에 저점 구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200주 EMA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200주 EMA. 지금 대략 25,300달러에 위치해 있네요. CME 차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24,000달러에 있습니다. 24,000달러. 24,000달러는 뭐가 있다고요? CME 큰 갭이 있어요. 상하 폭이 2,000달러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갭입니다. 엄청나게 큰 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저점 구간은 역시 여기다. 이 얘기는 제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저점 레벨은 200주 EMA, 고점 레벨은 120주 EMA가 된다. 여기가 120주 EMA거든요.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지금 대략 한 34,000달러에 위치해 있는데 요 부분에 그리고 CME 갭이 또 하나 또 있죠. CME 갭이.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되더라도, 차트가 횡보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횡보할 거다? 이때처럼 제가 이때 예시를 들었었죠. 이때처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하지만 이때는 채널 하단에서 횡보를 했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채널 상단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채널 여기 상단이잖아요. 이때는 하단이었고 지금은 상단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거 그대로 이대로 옮겼으면 충분히 어디? 24,000달러에 있는 200주 EMA를 터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테더 차트하고 CME 차트를 제외한 원화 차트까지 포함, 다시 한번 테더 차트와 CME 차트, 원화 차트를 제외한 나머지 달러 차트들은 전부 다 200주 EMA를 터치했습니다. 전부 다 200주 EMA를 터치해서 25,300달러까지 그때 떨어졌죠. 25,300달러에서 200주 EMA 터치하고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점 대비 0.38위까지 38.2%까지 지금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테더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서 땡겨봐도 아마 38.2%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조금 우리는 이 구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저는 최소 3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34,000에서 35,000달러 레벨까지는 반등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요 위에 200주 EMA가 120주 EMA가 위치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는 33,000에서 34,000에서 35,000달러, 하단은 24,000에서 뭐 25,000달러 레벨 이렇게 잡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뭐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뚫고 나온 120주 EMA를 저항 리테스트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봉이 리테스트 봉이라고 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고, 물론 이제 꼬리로 돌파 시도한 흔적이 보이긴 한데 빼꼼이 있거든요. 윗꼬리가 빼꼼이 아주 살짝 있긴 한데 요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가 실제 저항인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CME 차트를 조금 더 봐볼게요. CME 차트를 보시면 방송이 조금 길어지는데 좀 중요한 얘기니까 뭐 CME 차트를 한번 조금 보시면 이게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폭마감을 잘했죠. 보시게 되면 폭마감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거 뭐 괜찮겠다 싶었어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까지, 어제 오전 점심까지만 해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와, 그래도 한 곱이 넘겼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들 일부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루나 관련 방송 나오고 막 코인 투자자들은 막 도박꾼들 막 치고 막 침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지지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차트를 이렇게 마감하고 월요일날 갭상 나오면서 추세 뚫어냈거든요. 이때 뭐 월요일날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충분히 방향성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때도 월요일이었고 다음 주에 충분히 방향성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가격이 여기를 지켜내면 계속 알트코인들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수해야겠다. 그리고 갭 만들고 오히려 주말에 올라가게 되면 좀 익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테더 차트하고 일반 달러 차트가 지금 여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보면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9시에 뭐 채널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9시에 USDT 차트 같은 경우 일반 거래소 차트는 다시 위로 말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더 도미넌스하고 USDC 도미넌스가 중요 지지 레벨을 돌파해버려 저항 레벨이죠. 저항 레벨을 돌파해버려서 그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기에 반복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CME 차트는 24,000달러에 200주 EMA가 위치해 있고 여기 보면 좀 어마어마한 갭이 있고요. 이때 아래까지 채우고 그냥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이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5월 12일이었고 한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이때 제가 이드하고 비트 매수해서 정확히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5월 12일 날 오후 3시쯤에 차트가 차라리 여기 24,000달러까지 내려앉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즉 테더 도미넌스 그 바이낸스 테더 차트에 바이낸스 BTC USDT 차트의 200주 EMA, 그 다음에 CME 차트의 200주 EMA까지 전부 다 터치하고 이 CME 갭까지 채우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너무 찜찜하게 올라갔어요. 너무 찜찜하게. 물론 이제 일반 거래소 달러 차트들은 200주 EMA를 터치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다시 여기까지 한 번은 내려오겠지만 여기 CME 갭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란색 200주 EMA, 120주 EMA까지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채널 상단도 지금 사실상 34,000달러 레벨이거든요. 34,000달러 레벨이고 곧 있으면 아마 요 20주 EMA하고 빨간색 60주 EMA 그 다음에 파란색 120주 EMA가 전부 다 모일 것 같아요. 어디 자리로? 이게 34,000달러 레벨로. 그럼 분명 한번 이거 위로 테스트 한번 간다. 뚫로.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올 것이다. 여기 테스트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채널 돌파와 주요 중장기 이평선 돌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좀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만 뚫게 되면 주요 중장기 이평선도 주봉 이평이에요. 주봉 이평이니까 이건 추세가 좀 강력하게 나옵니다. 일봉 중장기 이평을 뚫는 게 아니라 주봉 단위의 중장기 이평을 뚫게 되면 이건 추세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추세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일봉 단위의 주요 이평들을 돌파하고 나온 상승 레벨이거든요. 이 구간은 근데 이거 주봉 단위의 주요 중장기 이평선이 돌파된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채널 돌파와 그래서 그 각을 보고 있는 게 지금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승 돌파되면 이거 한번 또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돌파되잖아요. 이 중장기 20주, 60주, 120주 지금 한 34,000달러 레벨로 수렴되고 있는데 채널 상단이고 CME 갭도 있고요. 이게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나온다고요. 이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 제가 뭐 반감기 고점 아직 안 나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제가 반감기 고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냐면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거 한 번 또 나온다니까요. 이게 한 번 더 나온다니까요.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고점이 얼마인가요? 제가 항상 부르짖었던 대략 한 38만 달러 정도까지 제가 항상 고점 이번 반감기 고점은 38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말고도 근거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제 나름대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청기누설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이제 뭐 매매 전략까지 다 노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수렴되었죠. 대략 한 8,000달러, 7,500달러 부근에 이 수렴되었던 중장기 이평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되니까요. 어떤 게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어떤 게 나오는지 보세요. 20주, 60주, 120주가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돌파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중장기 주봉 단위의 이평선이 지금 수렴되고 있거든요. 어디로? 요 CME 갭. 어디로? 34,000달러. 120주 EMA. 어디로? 여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채널의 상단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고. 곧 수렴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횡보 과정을 거치면 아마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차트가 승부 한번 본다니까. 물론 돌파 못하고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돌파 못하고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손익비가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손익비가 워낙 좋지 않나요? 손익비가 워낙 좋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38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뚫게 되면 장대 양봉으로 뚫어야 돼요. 뭐 비리비리 뚫는 거 말고요. 막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런 자리엔 충분히 승부 볼만하다 이거죠. 설사 그리고 뭐 손절 라인도 확실하잖아요. 손절 만약에 120주 EMA만 뚫게 되면 저희 진짜 매매하기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120주 EMA만 뚫게 되면 저희 매매하기 정말 쉬워져요. 왜? 밑에 손절 구간을 120주 EMA로 잡으면 되거든요. 설사 120주 EMA 손절 못하더라도 그 아래 바로 강력한 200주 EMA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등 나오거든요. 한 번 더 튕겨져 올라올 때 매도 치면 되니까 정말 매매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120주 EMA가 왜 중요하냐면 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락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요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뭐 플랫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ABC 조정 파동이 보이잖아요. 이 전체 조정에 대한. 물론 이것도 이제 파동 세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엘리엇 파동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그냥 전부 다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활용해서 매매로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 그건 그냥 전부 다 자의적이고 자기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파동 개수를 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엇 파동은 진짜 자의적이에요. 그냥 엘리엇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엇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나는 지금 우주의 질서와 세계 만물의 질서를 그 다음에 모든 주가 차트의 이동 원리를 나는 다 알아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책에 써요. 약간 뽕도 들어간 상태로.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걸 활용하는 건 전부 다 자신의 몫이고 개인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걸 활용하는 건 전부 다 개인의 몫이다. 이건 객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엘리엇 파동을 싫어합니다.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됩니다. 사실 추세선은 이평선은 객관화가 되잖아요. 이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 뭐 매매하고 돈을 벌었다. 그다음 매매 전략을 세운다라는 유튜버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건 자기만 매매 활용으로 이용하는 거지. 이걸 뭐 다른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이용해서 매수 매도로 삼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이게 ABC인데 제가 뭐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큰 상승에 대한 ABC 조정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C파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게 618로 떨어질지 연장돼 가지고 2.618로 될지 아니면 워낙 컸던 상승분위가 3.618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죠. 하단이 싹 다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10,000달러까지 떨어질지, 뭐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 24,000에서 반등하고 올라올지, 20,000달러까지 떨어질지, 혹은 뭐 10K 아래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따지면 지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피보나치로 따지면요. 지금 일단 저점 대비 0.5까지 되돌림이 나왔고 최소예요. 최소 여기 2800달러 그냥 21,000달러라고 할게요. 21,000달러까지가 목표가가 되거든요. 1.618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만약 2.618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10,000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달러까지. 10,0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지금 플랫 형태로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이 파동, 이 조정 파동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규칙 플랫 패턴으로 봤을 때, 즉, 뭐 ABC, ABC, ABC로 봤을 때, 다시 한번 ABC, ABC, ABC로 봤을 때, 보통 이 마지막 ABC 파동은 첫 번째 ABC 파동이 1.618까지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것도 또 뭐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나요? 이게 17,000달러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 플랫 형태면 ABC, ABC, ABC로 떨어지는 파동이면 첫 번째 ABC 파동이 1.618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정설.
그리고 이게 17,000달러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이제 걱정, 두려움이 다 없어지기 위해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차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차트가 어떻게 되면 된다? A파동의 저점 위로 올라서면 됩니다. 어디? 33,000달러. 여기 위로 올라서면 돼요. 여기 위로 올라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가장 안전한 매수 자리는 여기 위로 올라서면 33,000달러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요 33,000달러는 어디라고요? 여기 33,000 A파이 저점이 지금 뭐가 위치해 있죠? 120주 EMA.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채널 상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까지 차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 뭐 대략 언젠가요? 뭐 8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전부 다 이 주요 이평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33,000달러 레벨에 수렴이 될 것이다. 33,000달러, 뭐 꼬리 제외하면 34,000까지도 볼 수 있죠.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 그 여기에 지금 뭐도 있다고요? CME 갭도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여기는 상당히 강력한 레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위로만 차트가 올라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기 위로만 차트가 올라서면 여기 33,000에서 35,000 사이로만 올라서면요. 이거 저는 한번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나온다라고 봐요. 진짜 제가 뭐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8만 달러, 힙소 붙으면 40만 달러 부근까지 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2024년이 오기 전에 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뭐 CPI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스닥 망조들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 돈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 망조들고 여기서 망조든다면 아주 그냥 붕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투자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뭐 나스닥이 망하고 S&P가 망하고 국내 주식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횡보한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조금만 하면 돈이 어떻게 되는 거? 다 그냥 이쪽으로 오는 거죠.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찌그러드니까. 뭐 부동산도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조차도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가격도. 아스에이즈가 그 자료도 냈더라고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하고 그다음 미국의 10년물, 그다음 중장기 국채 수익률하고 그것까지 자료로 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도 슬슬 가격이 하락하거나 물론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부동산 불패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주춤하는 기세가 보이고 암호화폐 쪽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냥 돈 다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왜 나스닥 신경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왜 CPI 지수, 금리 신경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예요. 나스닥이 망조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식이 망조가 들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망조가 들어야 돼요. 아우 저 최근에 집 사는데 뭐 집 산 지 한 2, 3년밖에 신축 아파트 산 지 안 됐는데 뭐 비트코인으로 번 돈 여기서 또 다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망조가 들어야 돼요. 결론 다시 한번 뭐 얘기가 길었지만 결국 돌파 못할 것 같네요. 다시 또 음봉으로 바뀌었는데 4시간봉이 저는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뭐 매수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위에서 매수하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모아가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저는 시장을 떠날 생각입니다. 시장을 떠날 생각이에요. 21,000달러에서 뭐 다시 한번 뭐 여기가 이제 ABC 차트의 목표가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오거든요.
뭐 요때는 뭐 단기로 잠깐 뭐 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200GM이 여기 못 들고 다시 꼬라 박습니다. 그럼 이제 A, B, C가 아니라 1, 2, 3, 4, 5로 떨어지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A, B, C가 아니라 1, 2, 3, 4, 5로 떨어집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200주 EMA까지 돌파되게 되면 저는 이제 시장을 떠날 생각이에요. 여기 돌파되면 21,000달러 여기 채널 하단에서 분명히 반등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막힌다니까요. 또 막혀요. 21,000달러에서 설사 반등이 오더라도 또 막힙니다. 그러면 차트가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죠. 5파의 대략적인 길이는 요 1파 길이에 거의 근접하는데 그럼 1, 2, 3, 4, 5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목표가가 10K 아래로 지금 나옵니다. 10K 최소 10K고 10K 아래로 나와요. 이거 뭐하러 투자합니까? 쓰레기 스캠이죠 스캠. 네, 좀 1시간짜리 영상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이 시장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분간 분석 영상 올릴 일도 이제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 3주에 올렸던 영상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좀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 레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120주 EMA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요 CME 갭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 파동의 저점 레벨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엉덩이가 아프네요.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제가 이제 1월 말에 정리하고 거의 한 4월, 5월까지는 거의 매매 안 하고 그냥 D5풀 이자나 받아먹고 띵가띵가 놀았더니 최근에 좀 한 4주 차트에 집중했더니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이 진짜 아픕니다. 눈이. 그래서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플랫 형태면 이게 만약에 플랫 형태면 크게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A, B, C가 되면 하나의 그냥 A, B, C가 되고 만약에 이 C 파동이 다시 한번 요 위로 올라오게 되고 고점을 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 엘리어트 이론상으로는 차트가 폭발합니다. 차트가 폭발. 이제 플랫 형태가 상방으로 뚫리게 되면 물론 플랫 형태가 하방으로 뚫려도 차트가 나락까지만 제가 뭐 방금 나락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2, 3, 4, 5까지 만들어주면서 이 플랫 패턴 형태가 상방으로 돌파가 되잖아요. 그래도 날아갑니다. 위로. 38만 달러 갑니다. 1년 내에 갑니다. 1년 내에. 제가 장담. 여기가 뚫리잖아요. 38만 달러까지 1년 내로 갑니다. 1년 내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때 얼마 걸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1년 걸렸잖아요. 딱 1년 걸렸네요. 자, 1년 내로 갑니다. 1년 내로. 1년 내로. 여기였죠. 이평선 돌파한 게. 저는 1년 내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안전하게 여기 갭 채우고 여기 채널 중단은 지켜내면서 200주 EMA 터치하고 주봉 이평선들 다 모였을 때 한 방에 여기 채우면서 여기 채널 상단 뚫어내고 여기까지 뚫어내면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고비가 하나 남았죠. 이제 고비가 이제 두 군데 정도 남게 되죠. 그런 경우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저항 레벨이겠지만 저는 여기 뚫리면 저는 그냥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지랄 떨었겠죠. 이 입서를 줬겠죠. 아니 여기까지 올릴 거면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머리 플랫 패턴을 만들었겠어요. 그냥 이쁘게 그동안 조정 줬던 것처럼 A, B, C 혹은 뭐 1, 2, 3, 4, 5, 1, 2, 3, 1, 2, 3, 4, 5로 떨어졌겠죠. 머리 이 지랄을 줬고 지금 하필 호재를 이용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켜놨을까? 왜 플랫 패턴 형태를 만들어 놨을까를 봤을 때 물론 이 플랫 패턴이 아래로 완성되게 되면 나락가지만 이게 만약에 위로 완성이 되게 되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몇 분이나 정독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정독하시는 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충 보시는 분들은 뭐 대충 보시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저는 이제 뭐 분석 영상은 올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뭐 드릴 말씀은 저는 다 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뭐 글이든 영상으로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